국정농단. 저번에 해병 수사 위압 사건이 터졌는데 왜 저렇지? 근데 결국 튀어나온 건 김건희와 연관성이었죠. 그 모든 행위가 김건희하고 연결이 돼. 말하자면 이거는 윤석열이 뭔가를 주도했다면 그 사람들이 심리 속에 대통령이 한 일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윤석열이 한 말이 그거잖아.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번에 최혜병 사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취임한 이후에 뭔가 이상하다.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은데 싶은 건 따져보다 보면 항상 김건희가 나오죠. 대표적으로 취임하자마자 이제 취임하기도 전부터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제 대통령실 이전한다고 했을 때도 그 절차나 뭐 선정 과정이 이상하다 따졌다 보니까 결국엔 또 김건희 이름이 나오게 되고 그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사건에서도 항상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은 항상 김건희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런 전조가 있었지. 우리가 정권 잡으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본인이 윤석열 바보 하나를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야 정점 피워. 고속도로 정점 피워. 이런 건데.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청와대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니까 청와대가 안전하다면, 그러니까 용산으로 가면 보안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청와대보다 안전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 도청 논란 뒤에 보안 강화에 86억을 더 썼다는 거예요. 계속 돈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안전하다면서. 안전해서 청와대 옮겼다면서. 근데 저게 저렇게 돈을 쓴다고 해서 보안이 강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와대하고 용산 그 대통령 집무실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그 스펙 중에 하나가 진동에 대한 대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유리창 같은 게 미세한 진동이 있는데 그 미세한 진동을 통해서 도청을 하는 기술이 지금 대부분의 국가에 이게 다 상용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 설계 단계에서부터 진동 방지 설계를 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 있는 건 대한민국에서 몇 군데 없거든요. 근데 용산 집무실은 그게 안 돼 전혀 있어요.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뭐 미리 뭐 도청 방지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써도 될 돈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래 봐봐요. 이 총체적으로 496억이면 된다더니 대통령실 이전비가 지금 실제로 들어간 그러니까 실비 이걸로 만들어진 다른 건 다 빼고 여기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것만 639억입니다. 근데 한마디만 해도 되지. 아니요. 나 오늘 욕 한마디도 안 했는데 저 용산 대통령실 건물을 지어도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진짜. 새로 지어도. 와.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관저공사하고 이 대통령실을 할 때 업체 선정이 투명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따가 관저공사 얘기를 좀 할 건데 돈이 들어가는 이유가 추가로 들어간다기보다는 무언가가 빼먹고 있는 것 때문에 추가로 맞아요. 더 들어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공적으로 뭐 공개 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저 정보 보안 이런 걸 이유로 누군가가 커미션을 더 타가니까 돈이 늘어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크게 거칠 곳 없다던 대통령 관저, 공사 예산 최고급 호텔 수준. 저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그때 나왔던 이야기 중에 평당 2천만 원 들어갔다 그랬어. 그럼 관저 하나 짓죠. 멀쩡한 청와대 놔두고 진짜. 그러면 그다음 거 한번 봐봐요. 대통령실 관저 리모델링 41억에서 122억. 리모델링 122억이면 여러분 관저 있잖아요. 그게 원래 외교부 장관이 쓰던 관저잖아. 네. 땅값을 제외하고 나면 근데 그 땅값은 국가 땅이니까 건물을 새로 지어도 저거 41억도 안 들어간다고요. 관저라는 게 어마어마한 빌딩이 아니잖아. 그런데 저게 122억이 들어갔는데 계약을 9번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누가 개입했냐고. 그리고 이미 외교부 장관 관저는 외교부 특성상 파티를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리모델링을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이미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계약하고 계약 변경하고 이게 처음에 41억 들어간다는 것도 많아 보였는데 122억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그 직접 들어가진 않죠. 그에게. 그렇죠. 쓰리 쿠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조달청 건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의 계약을 가리기 위해서 많은 건들이 진행되었던 걸까 기사화된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봐봐요. 대표적인 게 관저 증축공사예요. 그 관저 증축공사를 한 회사가 주식회사 21g. 엄청나게 빠르게 수의 계약을 했어. 근데 그 21g은 그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김건희가 코바나 컨텐츠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 항상 후원 업체로 들어오던 맞죠. 그렇죠. 그런 회사였죠. 그 회사를 그냥 수의 계약으로 그냥 정해놓고 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21g이 증축공사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야. 법적으로 불법이에요. 쉽게 표현해서 증축은 외부에 건물을 짓는 거잖아. 그러니까 21g은 그 인테리어 전문 업체고,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증축은 건설 면허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근데 건데. 그 면허 없는 회사가 예, 예. 증축한 거예요. 예. 그럼 여기에 김건희가 지금 최혜병 수사 외압이랑 똑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사실. 진짜 직권 국정농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실내건축공사 전문업체 21g. 더 골 때리는 게 하나 더 있어. 아까 그 비용 더 들어갔다는 거죠, 관저. 등기부 등본에 증축이 완료된 게 2022년 9월 5일입니다. 등기부 등본에 등록을 한 게 이 다 지었어요라고 다시 등기부 등본에 9월 5일이에요. 김건희는 그다 한참 후에 들어갔죠. 네, 11월에. 그 사이에 김건희는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최재형 목사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던 시기예요. 왜냐면 관저 들어가면 보안이 철저해지기 때문에 들락거리는 사람들도 다 기록을 해야 돼요. 뭐 또 좋은 날짜가 아니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에 기록된 게 9월 5일 날 완성이 된 건데 그거는 서류 접수가 9월 5일이었으면 최소 8월 달에는 완성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런데 실제로 입주를 한 게 11월 7일이에요. 그러니까 2달하고도 이틀이 더 늦게 들어간 거야. 문제는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명품액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진짜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완공사라는 거예요.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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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뭔가 부족해서 보완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김건희가 머릿속에 계속 보완이 꽂혔을지도 모르죠. 최재형 목사한테 보완 이야기 하잖아. 보완 공사라는데 이게 건축 전문가들이 보면 말도 안 된다는 것이. 건물을 지을 때 다 같이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보완 공사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지. 보완 공사나 보완 공사가 똑같은 거예요. 다 완료가 됐을 때 그 건물은 그 목적에 맞게 지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2달 동안 보완 공사를 하려고 늦었다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뭘 했는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지만 최소한 최재형 목사 같은 경우가 생겼던 이야기죠. 이게 현실이고요. 자, 그래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김건희를 너무 사랑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일본. 요즘에 조선일보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게 느껴집니다. 한번 봅시다. 정치평론가와 1시간 통화했다는 김 여사. 얘네들이 지금 사설 이런데 연일 김건희를 때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진중권하고 1시간 통화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나와요, 이게. 지금 정치권에선 김 여사가 대통령실, 장차관, 정치권 문화계 인사, 언론인, 유튜버 등과 수시로 전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얘기가 바다하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아직 윤석열이나 김건희의 권세가 탄탄하다고 믿으니까 침묵하고 있는 건데 지금 김건희와 통화하면서 그 전화 통화를 녹음해 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끝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을까요? 윤석열 탄핵 때 봐. 다 나오죠. 얼마나 많은 네. 단독이 쏟아지겠어. 조선일보에서도 이미 대통령 부인은 공인이지만 공직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다면 지금 대통령실도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자의 최측근이다 못해 상전에 가까운 사람이 자기 팬클럽 있잖아요. 팬클럽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김건희가 직접 하진 않지만 김건희 지시로 추정되는 행위를 통해서 비서들이 김건희 팬클럽에 우리 대통령님 오늘 대구 서문시장 가세요? 일정이 공개돼 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가장 먼저 알고 있던 애들은 공조직인 대통령실보다 훨씬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우리는 김건희의 측근이거나 팬클럽이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도 알고 있다가 돼버리는. 이게 단편적인 거예요. 그냥 이게 김건희하고 조금만 알고 있어도 김건희가 뭐랄까 좀
이 사람하고 가깝다는 뉘앙스만 줘도 이 사람은 금전적 이득도 생깁니다. 그게 바로 권력이 되기 그게 때문에. 권력이라고요. 그 2년 동안 윤석열 검찰총장 할 때 중앙지검장 할 때까지 돌아가면 수년 동안 그 짓을 해왔던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 네 글자로? 국정농단.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조선일보가 걱정을 계속 하고 있는 거 맞아? 한번 봐봐요. 뒤늦은 김여사 사과 불발 논란 지금이라도 사과하길.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자 처음 공개됐을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사과하고 싶으면 하면 돼요. 왜 그 허락이 필요합니까? 내가 봤을 때 근데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다고. 왜냐하면 지금 사과한다고 바뀔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내가 보기엔. 보수층이 봤을 때는 좀 짠하다. 이해돼? 라고 하면 지지율이 한 1, 2% 오를까? 큰 의미 없다. 다음. 다 조선일보입니다. 사과 안 한 김 여사도 답 안 한 한동훈 후보도 이해 안 돼. 조선일보가 지금 내가 최근에 느낀 분위기는 조선일보는 윤석열에서 한동훈으로 갈아탔다. 그래서 원희룡을 더 때리고 윤석열을 더 때리고 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더라. 그게 우리가 내리는 결론인 것 같고요. 국정농단은 우리가 몰랐을 때부터 시작돼서 그 국정농단이 이미 수면 위로 또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탄핵. 탄핵하고 이번 주 주말에 집회를 많이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청혼하신 분들 있죠. 청혼? 아니야, 그러니까 청혼 말고 청원. 내가 김건희야? 보 아니야. 청혼하신 분들 난 그렇게 바라지는 않습니다. 새날 구독자분들만 나오시면 돼요. 아, 그렇지. 그 100만. 숫자만 나오시면 돼요. 자, 청원한 사람 다 모이자. 이 집회는 이제 오후 4시 시청역 8번 출구에서 있습니다. 그 광화문에서 하는 집회랑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 광화문 가시고 여기죠. 이게 먼저 가는구나. 이게 지금 서울시청역 8번 출구. 이건 먼저 하시고 5시에 광화문에서 정당들 집회로 가시고 합류할 이러면 될 것 겁니다. 같네요. 예. 네. 자, 여러분. 자, 여기까지. 뒤에 인터뷰 하나 있는데요. 나가지 마시고 기다리시고요. 자,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